화상 면접을 통해서 누군가가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네. 사실 별다른 의심이 없는 상황에선 그냥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해커들은 은행도 털고 코인도 털었는데 이제는 위장 취업을 하는 시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저희들이 가성비를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해커들도 가성비를 따집니다. 네? 원래 해킹이라는 게 영화나 드라마 속처럼 막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키보드 몇 번 두드리면 갑자기 막 불 다 꺼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꼭 나오잖아요. 댐 문 열고 막. 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해킹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듭니다.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공을 들이는 가장 많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취약점이 필요하거든요. 이 취약점이라는 게 뭐냐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기계 안에 있는 결함입니다. 이 결함을 찾기 위해서 해커들은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 뜯어보는 거예요. 이런 취약점을 찾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한 달, 1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북한 해커들이 생각한 게 그러면 어렵게 해킹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보자. 에? 정정당당하게 보자. 에? 정정당당하게 이력서 쓰고 면접 보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 내부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IT 개발 직원이 되면 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소스 코드도 볼 수 있는 거고 대박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받습니다. 위장 취업 같은 거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덤으로 북한 해커들 입장에서 나는 해킹하러 들어갔는데 돈도 줘. 월급도 주네? 사실 이거는 너무 좋은 혜택인 거죠. 깐수 선생님처럼.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네. 옛날에는 이 깐수, 무하마드 깐수 한 명을 간첩으로 보내기 위해서 원래 생긴 것도 아랍처럼 생겼는데 더 아랍인처럼 꾸미고 수염도 기르고 아랍 국가로 유학을 보내고 그 국적을 또 다 제3국가로 보내서 국적 세탁을 해서 위장 신분을 만들고 일본과 동남아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금방 한다는 거잖아요. AI로. 맞습니다. 그러네. 네. 지금 너무 좋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가성비라뇨. 이거는 완전히 정말 지능 교묘한 거고 어떻게 보면 보안업체에 위장 취업한다는 건 저는 너무너무 심각하고 무섭고 그것까지도 어떻게 털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정미 씨 얘기 들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이 그거는 뭐 기술 얘기지 실제 뭐 얼마나 많이 위장 취업했겠어? 싶으실 것도 같아요. 너무 꿈 같은 얘기잖아요. 자 정미 씨, 이런 수법으로 위장 서류 꾸미고 위장으로 면접 봐서 실제 미국에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될까요? 그런 사례는 있으면 안 되죠. 자만하지 않을까요? 자,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북한 해커들이 미국에서 취업하는 사례, 위장 취업해서 적발된 사례 통계가 있습니다. 무려 320건 이상이 이런 위장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소름은 330개 중에서 10개는 못 잡고 320개만 적발한 건지 3,000건, 3만 건 중에서 320건만 적발한 건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 위장 취업하는 북한 해커들 이 해킹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북한 해커 그룹의 실체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이름이 페이머스 천리마예요. 일단 천리마가 들어가면 북한이야. 천리마가 들어가면 북한이에요. 근데 페이머스 천리마예요. 이 조직이 어디냐? 북한 해킹 조직인데 이 조직은 다른 해킹 조직과는 달리 생성형 AI 전문 해킹 그룹입니다. 그래서 AI로 가짜 이력서, 가짜 인터뷰 자료, 가짜 얼굴, 가짜 국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미국의 IT 기업, 테크 기업들을 화상으로 원격으로 취업하는 전문 해킹 그룹인데 이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미국, 캐나다, 영국, 인도, 일본 전 세계 IT 선진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위장 취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각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의 프로그래밍 코드 같은 지적재산권, 기업의 재산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탈취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가상자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들을 탈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일종의
간첩질을 사이버상에서 하는 거네요. 맞아요. 위장 취업을 해서 그곳을 위해서 일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정보 빼돌리고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니까 간첩 아니에요? 일종이 아니라 간첩 행위죠. 정보를 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북한 해커들이 이렇게 위장 취업을 하면 이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공급망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공격이 어떤 거예요? 네, 공급망 공격은 말 그대로 해커가 공급망에 개입해서 진행하는 공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 제조 하청업체 직원으로 침투했다고 가정을 하면 네. 제가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만들 때 그 컴퓨터 안에 백도어를 심어두는 거예요. 다 하나씩. 그러면은 이제 저는 집에 와서 이 백도어를 통해서 그 컴퓨터에 원할 때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상태로 컴퓨터가 출고가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이 있는 거야 거기에. 그쵸. 어떡해. 그리고 그 컴퓨터들이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면은 저는 이제 앉아서 해킹을 수천 대, 수만 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상하게 앱 깔고 뭐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제조업체에서부터 이미 깔려져 있는 거네요. 맞아요. 악성 코드가. 이게 바로 공급망 공격이라는 건데 훨씬 이 위력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에 개입을 해서 이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해커들은 더 목숨을 걸고 이 위장 취업에 더 노리는 거죠. 네. 똑똑하신 분들이 다들 몰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북한 해커들이 실력이 뛰어난 이유가 수많은 실전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하니까. 네, 사실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이 해킹이 드러나면 외교가 이제 박살이 나잖아요.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북한이 만약에 해킹이 지금 걸렸다. 사실 뭐 저희는 그러려니 할 거 아니에요. 뭐 아 북한이 또 했구나라는 생각 정도. 북한 했네. 그렇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대놓고 해킹 프로젝트들을 그냥 엄청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실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똑똑한 분들이 이 해킹 기술력이 높아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야 누가 다른 거를 해킹하다가 발각되면 그건 법적인 책임을 지고 그게 위험이 있지만 그렇지. 그 국가 장려 사업인데 성공하면 상금 주고 걸리면 집 옮겨줄 것 같아. 네, 맞아요. 자, 지금부터는 단독 보도입니다. 이거 도직구에서도 안 한 보도. 이만갑에서 풀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실력도 뛰어나고 처우도 좋고 탈북도 안 하고 우리가 꼬셔도 넘어오지도 않는 북한 해커들. 심지어 이 사람들의 정체를 잡기도 찾기도 쉽지 않죠. 그렇죠. 거기에 AI 마스크까지 써버리잖아요. 자, 지금부터 저 이만갑에서 이 북한 해커, 신출 귀몰한 북한 해커의 진짜 얼굴, 민낯을 진짜요? 제가 또 잡았습니다. 본인이 제가 잡았어요. 자료가 있는 거예요? 아, 잡았어요. 북한 해커의 이름은 게리 리. 게리 리. 그리고 이렇게 위장신문을 내세웠어요. 저는 말레이시아어가 모국어입니다. 이력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실제 미국에서 위장 취업을 시도했던 게리 리라는 이름을 쓰던 북한 해커였어요. 외모를 한번 보시면 한국 혹은 뭐 중국 혹은 아시아계인으로 보입니다. 학교 느낌. 그렇죠. 자, 지금부터 북한 해커의 민낯을 여러분들 보실 텐데 이 위장 취업, 북한 해커의 위장 취업을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가 면접관인 척 화상 면접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미국의 사이버 기업의 회사 관계자가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 북한 해커가 왜 걸렸을까? 여러분 한번 추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북한 해커들을 알아낼 수 있는 위험 지표를 명시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I'm good. Thanks for asking. How about you? Nice to meet you. Thank you. I've got my friend, colleague Jay Woo, who works. 아, 이 사람이 게리 리. 뭔 얘기야? 완벽한데?
So where are you located? In the middle of Canada, Saskatchewan. I'm originally from Malaysia, and yeah, I moved here 6 years ago. 영어도 되고. 말레이시아는 또 아닌데. 근데 억양이 약간 So what are you looking for in your next role? What do you want to do in your next position? Yeah, so I want to focus in the smart contract development area. In terms of salary, what are your expectations? I'm looking for 120K per year. 뭐야? 연봉이 말도 안 되잖아. It's fine, as well as stable coins like USDT or USDC. 코인 달라 그러면 이상한 거지. 암호화폐로. 암호화폐로 월급을 줘. I have a question. So, do you speak Korean language? No? Oh. 아, 눈치를 챘네. 도망갔어. How do you explain that? Maybe Jae-woo, do you want to check if he speaks another language? 동무, 블라디보스토크에 했습니까? 동무, 블라디보스토크에 했습니까? 동무, 블라디보스토크에 했습니까? 동무. Oh, 좋았어. 소름. 동무. oh. He's definitely North Korean. Oh, 100% he's North Korean now, and you can Yeah, see in his looks eyes. like it. 와. 어머머머머 어떡하니. 뭐야. 도망가잖아, 동무. 바로 도망가네. 동무라니까. 동무라니까 도망가는데, 제 생각에는 걸린 이유가 우리 기자님이 물론 여러 가지로 훌륭하지만 저 남자가 헤어스타일이 너무 북조선이야. 이유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자는 아니고 그 미국의 그 자유아시아 방송 RFA 소속의 기자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북한 해커에 대한 제보를 받았어요. 아까 그 실제 면접관, 외국 기업의 면접관이 제보를 한 거예요.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우리 회사에 북한 해커가 지원한 것 같다라는 제보를 했어요. 그러자 이 RFA 기자가 그러면 혹시 나도 면접관인 것처럼 화상 면접에 참관할 수 있느냐라고 취지를 의뢰해서 흔쾌히 오케이를 해서 언론 매체 RFA 기자와 실제 회사의 어떤 면접관이 북한 해커를 두고 3자 화상 면접을 한 건데 뭔가 수상한 거예요. 동무 러시아에 있습니까? 하니까 꺼버린 거죠. 근데 요 문제 어떻게 외국인 면접관과 RFA 기자는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다라고 의심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연봉? 아니, 그거 아니겠어요? 그 봉급을 갖다가 암호화폐로 받겠다. 갑자기. 그런 것도 있죠. 그러네. 코인으로 샐러리 달라고 한 점이 이상하다고 했지만 그건 사실은 의외로 이유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암호화폐 전문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은 실제 샐러리를 암호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노렸죠. 저는 아마 그 사람이 지역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갈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뭐 말레이시아에서 있고 뭐 지금 어디 있는데 무슨 캐나다 못 들어본 이런 캐나다. 지역에서 그래서 항상 로케이션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뭔가 더 파악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이지만 저는 그게 아마 지역이 좀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이력서하고 말투보다는 지역에서 레드 플래그가 나온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아까 그 게리 리? 그러니까 뭐 자기가 위치하고 있다고 밝힌 곳이 캐나다의 서스케처원 주라는 곳이거든요. 이게 중부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사람보다 곰이 더 많아요. 이게 진짜로. 진짜로. 지리산 속에. 여기가 캐나다 중부에 있는 주인데 면적이 대한민국의 3배예요. 대한민국 3배인데 인구가 120만 명밖에 안 돼요. 내가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진짜
꼭 위성전화 갖고 지나가라고 해요. 중간에 이게 핸드폰이 끊겨요. 공이 있으면 있지. 북한 해커가 여기 왜 있냐고. 일부러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아는 지인들 겹치지 않게 가장 모르는 곳을 댄 거네요. 사람이 있는 게 더 어색해요, 거기. 이거는 해커들이 종종 쓰는 트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뭐 뉴욕이나 뭐 샌프란시스코 대신 그거 말고 이런 조그만 시골 마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대도시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연락 올 수도 있고 커피나 한잔 합시다라고 말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막는 거예요. 아예 없게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런 시골에 있으면은 답장이 늦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미안해요. 제가 지금 여기 시차가 있어서 제가 답장이 늦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로케이션을 봐서 시골 마을에 있다는 거는 약간 보안 가림하기로도 쓰고 있지만 시간을 벌기 위하는 핑계이기도 합니다. 아니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저는 일단은 그 면접을 본 그 회사의 그 면접관, 그러니까 기자가 아닌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저 기자가 참관하지 않았다라면 과연 북한 해커라는 걸 알아봤을까? 그 부분을 제가 직접 취재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 대표가 처음에는 인터뷰를 볼 때는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북한 해커인가? 아닌가? 맞나? 아닌가? 반신반의했던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English accent, English accent, 영어 뉘앙스에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캐치했는데. Great. So where are you located? In the middle of Canada, Saskatchewan. I'm originally from Malaysia, and yeah, I moved here 6 years ago. I'm looking for 120K per year. 예를 들어 이 모국어를 쓰는 사람이 영어를 나중에 배웠을 때는 각 국가별 대륙별로의 영어적인 악센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를 전공한 우리 또 헌터리와 썬킴 두 분께 제가 같은 대학이에요. 알겠어요. 아주 쉬운 문장을 영어로 해달라고 할 텐데 그냥 우리나라식 영어 말고 미국 본토 느낌으로 했어요. 재밌다. 자, 나는 집에 가고 싶어. 헌터리. I wanna go home. 헌터리. I wanna go home. 썬킴. I wanna go home. 자, I wanna go home. 자. 평상시 말하고 왜 자꾸 흉내내? 둘 중에 북한 해커는 누굴까요? 북한 해커는 누굴까요? 아니, 동무야! 진짜 자신감이 없었어? 자신 있게 해봐. 형 자신 있게 해봐. EBS 옛날에 강사였잖아. 다시. I wanna go home 했잖아요. 클래스가 지금 학교 선배인데. 그렇지. I would like to go home. I would like to go home.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둘은 진짜 미국 사람 영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특유의 대체적으로 이걸 한국 사람들이 하는 영어는 뚝뚝 끊어 읽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단 앞부분을 끝맺음을 해야 돼요. I want go home.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 한다는 거죠. I want go home. 한번 들어볼게요. 끊어서 한다는 거죠. I want go home. 그렇지.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편해. 근데 한번이 뭐라고? I wanna go home. 자, 썬킴. I'd like to go home. 해커다. 원하는 바람이네. Yeah, so I want to focus in the smart contract development area. S is fine as well as stable coin. S is fine as well as stable coins like USDT or USDC. 아까 그 게리리의 영어에서는 전혀 말레이시아 출신의 영어의 어떤 뉘앙스나 악센트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부모님이 중국인이라고 게리리가 사실은 이력서에 썼어요. 그래서 이 대표가 그러면은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겠군요. 라고 물어보니까 게리리가 초등학교 수준밖에 못합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거죠. 그것도 이상하게 느꼈다고요. 그의 행적을 아까 봤던 이 RFA 팀이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박이다. 자, 아까 정민 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게리 리가 이번에 첫 취업이었을까? 의문을 RFA가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전 직장에서 취업에 성공했었던 게리를 채용했던 전 직장의 대표를 RFA가 만난 겁니다. 그 영상 보시죠.
사람이래요. Can remember, and if I can go check back at my notes and conversations, etc., is that he essentially reached out to us. We were looking to hire smart contract engineers. He reached out to us, I think, on LinkedIn or one of the job ads, and he said, "Oh, I'm very much interested in doing smart contracts, and I want to work on this NFT platform that we had under development at the time." And so we interviewed him, and he seemed to go all right. Myself and I believe Kwan, our CTO, as well. And then we basically hired him. He would always, as I recall, he would always invoice us like enormous amounts of hours, right? He would say, "Oh, I'm constantly working 10 hours a day, 7 days a week without fail. Every single day it was 10 hours, right?" And so eventually I, asked him, "Oh, could you please explain, could you please itemize like each day what you do, right?" And then so he created a spreadsheet, and he said, "Oh, I worked on this, I worked on that." And some of the things that he linked were like changing just like a few lines of code, right? Or doing something that is trivial. 급이 좀 떨어지네. 학급이 많네. 학급이 맞아. So I asked him about it. I'm like, how can you spend hours saying that you modified, just a few lines of code, this is very easy to do, this is something that, it's done in like 10, 20 minutes. And he started getting angry with me and saying, "Oh, I'm working so hard for you, I'm creating so much value, all the usual like nonsense, right?" And then he eventually started writing me. He was dumb enough to write me an email making threats saying, "Oh, you'll regret it. I can do bad things to you. I can do bad things to Phantom. I can get back at you,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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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Whoa. He tried to run a few commands to try and shut down his servers. Wow. Like basically destroy them. He wasn't able to do that because he had missions to do it, but we caught him doing it. So we have that all logged, right?